35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은 종료됐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문 수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경찰뿐 아니라 소방과 서울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의 부실 대응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환 조사도 임박했습니다. 사회일보 임성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 당일 119의 첫 신고 시각이 10시 15분으로 지금 알려졌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도 신고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첫 신고 시간으로 알려진 건 소방 기준 밤 10시 15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 이전에도 관련 119 신고가 접수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녹취록이 공개된 112 신고 11건과 별도입니다. 기존의 소방청은 더 이른 시간에도 신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말을 바꿨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시간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지만 모두 17건이지만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신고된 건 한 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YTN 취재 결과 이 밤 10시 12분 숨이 막힌다는 통화 내용으로 이후 전화는 끊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이제 신고된 것은 한 건이고 나머지 16건은 그쪽 현장하고 상관없는 인근 주변. 참사 발생 전 119 신고 17건은 이 행정안전부 상황실엔 전달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특수부는 앞서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와 이 종합상황실 등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밤 10시 15분 이전 119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볼 거로 보입니다. 이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이 늑장 대응은 없었는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소방의 대응 짚어봤고 참사 전후에 지자체 서울 용산구청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잖아요. 예, 서울 용산구청은 당초 주최자가 없으니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참사 전 상황을 보면 이 용산구청은 할로윈을 앞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인파가 몰릴 것에 대해 대비한 이 안전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엔 헬로윈 기간을 앞두고 구청장 주재로 방역과 안전을 논의했지만 이번엔 구청장도 없이 부구청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이 안전과 관련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저희 취재진의 뚜렷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밤 10시 53분쯤 이 용산구와 서울시에 철저한 상황 관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방도 용산구청에 밤 10시 29분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용산구청이 행안부 상황 관리 지시 이후 어떤 보고를 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 행안부는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 측으로부터 위험성을 알리는 별도 통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구청 통합관제센터는 해밀턴 호텔 뒷골목 근처에 2대가 있는데요. 이 참사 당시 관제센터가 현장 근처를 내내 지켜봤습니다. 이 근무자는 저녁 7시 무렵 이태원 일대 CCTV를 분석하는데 이 화질이 좋지 않다, 식별이 어렵다 등을 적었습니다. 현장을 내내 지켜보고도 참사 뒤 용산경찰서로부터 관련 상황 질문을 받고 나서야 일대에 사람이 너무 많다, 밀려 다닌다 등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경찰에도 사고 전에 11건 정도 신고가 있었고요. 구청도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용산경찰서장, 관할 서장입니다. 지휘 책임이 있죠. 이임재 전 서장, 지금 동선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말씀처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전 서장은 집회 관리 후 밤 9시 24분쯤 이 용산서 주변의 식당을 들렀습니다. 이 식당에 들어간 지 23분 만에 관용차를 타고 이태원으로 출발했는데요. 이태원역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인 녹사평 인근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입니다. 이 참사 발생 직전인데 이 승용차로 진입이 어려워지자 계속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10시 55분쯤에서야 인근 거리에 하차했는데 이미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이 도보 10분 정도 거리인데 굳이 차로 이동하려고 고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사태를 파악하고 이 초동 조치를 지시해야 할 담당 경찰서장이 관용차를 고집하다가 1시간 정도 차 안에서 협의하게 된 셈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그쪽도 초동 대처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 많았었잖아요. 공개된 녹취록 보면 앞사라 언급하는 신고가 4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죠. 예, 9번 정도 언급이 됐고 예. 이번에도 책임자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야간 당직 책임자였던 이 류무진 총경의 행적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신고가 빗발치던 당시 근무지인 상황실을 벗어나 자리를 비운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밤 11시 39분 급히 상황실로 돌아온 겁니다. 사고 발생 시각으로 알려진 밤 10시 15분보다 무려 1시간 24분 지난 시점입니다.
이 특별감찰팀은 112 상황실 당일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본에 이전 서장과 유총경 등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용산경찰 당시 서장 그리고 서울경찰청 종합상황실장 제대로 된 대응 못했죠. 자 그리고 서울청장은 어땠습니까? 김광호 서울청장은 어떻게 지휘를 했습니까? 먼저 김광호 서울청장은 지난달 29일 저녁 8시 36분 서울청을 나선 뒤 밤 11시 36분에서야 보고를 받았고 이 다음 날 새벽 0시 25분쯤 참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다른 서울경찰청 간부들도 3시간 정도 지나서 청사에 도착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새벽 1시 25분쯤, 이 경비부장은 3분 뒤인 새벽 1시 28분쯤에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수사차장이나 생활안전부장, 자치경찰차장 등 다른 주요 간부들도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서야 이 서울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일대에서 이 마약 강력범죄 담당 형사를 대거 배치했는데 이 정작 이 현장 인근에 배치된 형사 인력을 투입한 건 사고 발생 29분 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약 단속 실적도 0건이었던 거로 드러났는데 이 마약류 범죄 예방 등 업무 수행 중이어서 상황 파악이 늦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수사를 통해서 책임 규명을 해야 될 텐데 관련자 소환 조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경찰청 특수본은 이제 관련 내용을 관련해서 현재 사고 원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현장 감식에서 이 사고가 난 해밀턴 호텔 뒷골목을 이 3D 스캐너로 정밀 촬영했는데요. 내일 오후 1시 반 이제 국과수가 이제 추가 현장 감식 뒤에 이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원인 규명의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이고요. 이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도 지난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이 용산구청, 소방 등 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현재 압수물 분석을 거의 마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관련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거로 보이고요. 이 입건자는 아직 없는 거로 파악됐지만 입건된다면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유력합니다. 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사실을 규명하고 이 희생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합니다. 네. 소방에 늑장 대응은 없었는지, 용산구청의 사전 대비 조치는 적절했는지도 살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전체적으로 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사하고 있는 건데요. 대변인도 새로 임명하고요. 그리고 보강 인력도 투입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경찰청 특수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이제 현재 경찰청 범죄정보과장인 이 박찬우 총경과 중대범죄수사과 한 개 팀 6명 정도를 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 노원경찰서장인 김동욱 총경을 이 별도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예. 경찰청은 이 수사의 신속성과 독립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중대본을 당분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합동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달 정도 동안 이뤄질 예정인데 모든 안전관리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고 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이태원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애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 운영 종료됐고요. 계속 운영되는 곳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 서울광장에 마련됐던 합동 분향소도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이 서울광장과 25개 자치구에서 10만 9천여 명이 조문한 거로 집계됐는데요. 이 대부분 분향소 운영이 종료되지만 이 녹사평 광장 합동 분향소는 오는 12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이태원 참사 피해 신고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받는 건데요. 이 중대본은 신고 기간이 짧아서 이 부상자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총체적인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임성재 기자와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